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25년째 반복해온 이 시간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밴 거죠. 제 이름은 이찬호, 올해 68세입니다. 미국에 온 지는 25해가 되었고요. 요즘 또래들이 연금 받으며 여유롭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웨어하우스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루 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죠. 한국국민연금은 9년 11개월. 딱 한 달이 모자라서 받을 수 없어요. 미국 소셜시큐리티는 15년 일했으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월 $800. 이걸로는 한 달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68세에. 미안해요.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 봐요. 하지만 이게 제 현실이거든요. 요즘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을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1998년 IMF가 터지던 그 해였어요. 저는 당시 43세 서울에서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고 급여도 3개월째 밀렸죠.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첫째 아이는 겨우 5살이었어요. 그때 처남이 미국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 여기 와요. 일자리 있어요. 한국은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이민은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등 떠밀려서 온 거죠.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1993년부터 냈어요. 그때 막 직장인들도 가입하게 됐거든요. 5년 정도 꼬박꼬박 냈죠.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마지막 1년은 제대로 못 냈어요. 그래도 그때는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미국 가서 잘 살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 다시 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참 어리석었죠. 1999년 3월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20,000. 영어는 How do you do? 그 정도. 43세의 나이에 완전히 맨몸으로 미국 땅을 밟았어요. 처남이 있는 곳은 뉴저지였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팰리세이즈 파크. 처음 한 달은 처남 집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첫 직장은 한인 마트였습니다. 시급 $6.50. 하루 10시간씩 일했어요. 계산대도 서고 물건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손님들이 뭘 찾는지 몰라서 쩔쩔맸죠. Where is 김치? 이런 말도 못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참았어요. 한국보다는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월 $1,100. 당시 한국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방 하나 얻는데 월 $500. 식비, 교통비, 전화비. 아껴 써도 한 달에 $900는 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내기 시작했지만 한국 국민연금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잘 살 거니까 한국 연금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가 나빠졌어요. 한인 마트도 매출이 줄어서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델리에서 샌드위치 만들기, 웨어하우스에서 박스 나르기, 주유소 야간 근무, 청소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일, 단순한 육체 노동, 그리고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좋은 일자리는 구경도 할 수 없었어요. 영어도 늘지 않고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만 계속했죠. 2005년쯤 되니까 아이들이 커서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학용품, 옷, 신발, 여름 캠프비, 과외비.
특히 영어가 딸리는 아이들이라 ESL 프로그램이니 튜터링이니 추가로 돈이 계속 들어갔어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요. 연금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걱정인데 20년 후 노후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내도 일을 나갔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 베이비시터나 청소일 정도. 시급 7달러, 8달러. 둘이 합쳐서 월 2,500달러 정도 벌었는데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그러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웨어하우스도 구조조정으로 3개월 동안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50대가 넘어서 새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백방으로 알아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어요. 실업보험 받으면서 3개월을 버텼는데 정말 한국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한국 가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죠. 다행히 지인 소개로 트럭 운전 일을 구했어요. CDL 라이센스 따는데 2개월, 그 다음부터는 로컬 배송 트럭 몰았죠. 시급은 좀 나아졌어요. 12달러. 하지만 몸은 더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 나르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그런데 그때도 소셜 시큐리티만 생각했지 한국 연금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2010년에 우연히 한국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형이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도 미국에서 연금 받을 거 아니야? 그때서야 정신이 번뜩 들었죠. 아, 내가 한국에서 연금을 5년 정도 냈었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 연금은 최소 10년을 내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5년밖에 안 냈으니까 일시금으로 받던지 아니면 다시 가입해서 10년을 채우던지.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연금을 추가로 내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복잡한 절차도 있고 돈도 만만치 않고. 뭐 미국 소셜 시큐리티로 충분하겠지. 이렇게 또 생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2015년 제가 60세가 됐을 때였어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연금 얘기만 하더라고요. 야, 너도 국민연금 받지? 공무원 연금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 나는 미국에서 받을 거야. 이렇게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호기심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서 문의해 봤어요. 제가 1993년부터 98년까지 냈는데 지금 가입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나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65세 전까지는 이미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자는 절차가 복잡하고 매월 보험료도 만만치 않아요. 계산해 보니까 매월 30만 원 정도를 5년 동안 내야 했어요. 미국 돈으로 250달러씩. 그때 제 월급이 2200달러 정도였는데 250달러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게다가 5년 동안 1500만 원을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이 월 4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선택이에요. 그때 한국에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동창 중에 한 명이 공무원이었는데 30년 근무하고 연금을 월 2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250만 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 돈으로 2000달러가 넘어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 연금이 이렇게 좋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60세, 한국 연금 가입 기간은 5년, 미국 소셜 시큐리티 가입 기간은 16년. 어정쩡하게 걸친 상태였어요. 2017년 62세가 됐을 때 소셜 시큐리티에 조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문의해 봤어요. 하지만 조기 신청하면 30% 정도 깎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 560달러 정도.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하죠. 67세까지 기다려서 풀 어마운트를 받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트럭 운전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병원비만 3000달러. 보험이 있어도 디덕터블 때문에 결국 본인 부담.
더 이상 트럭 운전은 힘들어서 다시 웨어하우스 일로 돌아갔어요. 시급 13달러. 62세. 주변 동년배들은 하나둘 은퇴 준비를 하는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박스 나르고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웨어하우스가 2개월 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65세 넘은 고령자라 해고 위험이 컸는데 다행히 에센셜 워커라고 해서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더위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구나. 2022년 67세가 되어서 드디어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했어요. 월 800달러. 18년 동안 낸 세금에 비하면 너무 적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렌트비만 월 1200달러인데 소셜 시큐리티로는 렌트비도 못 내죠.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68세.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에 집을 나가요. 회사까지 30분 운전해서 6시부터 일 시작. 박스 나르고 라벨 붙이고 트럭에 실어 보내고. 점심시간 30분 빼고 오후 2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요. 집에 와서는 샤워하고 저녁 먹고 9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주말에는 집 청소하고 장 보고 병원 가고. 그게 전부예요. 가끔 젊은 한국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저씨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죽을 때까지.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해요. 소셜 시큐리티 800달러, 웨어하우스 파트타임으로 월 1000달러. 합쳐서 1800달러. 여기서 렌트비 1200달러 내고 식비 유틸리티 기름과 보험료 내면 한 달에 100달러 정도 남아요. 병원 한 번 가면 코페이먼트로 30달러, 처방전 받으면 또 50달러. 조금만 아파도 적자예요. 저축? 꿈도 꿀 수 없어요.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이 부러워요. 한국에는 적어도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월 30만 원이라도.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노인장 기요양보험도 있고. 미국에는 메디케어가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요. 기본 보험료만 월 135달러, 여기에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월 250달러. 치과는 아예 커버가 안 되고 안과도 기본만 해줘요. 지난달에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하나에 3,000달러래요. 저는 그냥 빼고 말았어요. 씹는데 불편하지만 3,000달러면 제가 3개월 일해서 버는 돈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건강한 편이에요. 같이 일하는 멕시칸 할아버지는 72세인데 당뇨 때문에 인슐린을 맞아야 해요. 월 약값만 400달러. 그분은 저보다 더 절박해요. 일을 안 하면 약값을 못 내거든요. 가끔 꿈을 꿔요. 한국에 돌아가서 여유롭게 사는 꿈.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한국에 가면 의료보험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이제 한국이 낯설어요. 언어도 어정쩡하고 문화도 많이 달라졌고 아이들도 완전히 미국 사람이 됐어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저 혼자 한국 가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미국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는 거. 남들처럼 은퇴해서 여행 가고 손주들 돌보고 여유롭게 사는 건 제 운명이 아닌가 봐요. 하지만 후회는 해요. 많이. 1998년에 미국 올 때 한국 연금을 정리하지 말고 계속 냈더라면 지금쯤 월 60만 원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2010년에 한국 연금 추가 가입을 했더라면 지금쯤 월 40만 원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더 계획적으로 401k를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당장 살기도 바빠서 20년 후, 30년 후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요즘 젊은 한국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이민을 오더라도 한국 연금은 포기하지 마세요.
10년만 채우면 평생 받을 수 있어요. 월 40만 원이라도 노후에는 큰 돈이에요. 둘째, 미국에서도 401k는 꼭 하세요. 회사에서 매칭해 주는 것만이라도 복리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셋째, 영어 공부는 평생 해야 해요. 영어 못하면 평생 단순 노동만 해야 해요. 좋은 일자리는 꿈도 꿀 수 없어요. 넷째, 건강 관리하세요.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요. 아프면 돈도 못 벌고 치료비도 감당 안 돼요. 다섯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당장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해서 준비하세요. 저처럼 68세의 웨어하우스에서 일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새벽 4시 알람을 맞춰놨어요. 또 일어나서 또 웨어하우스에 가서 또 박스를 나를 거예요. 언제까지? 몸이 버텨주는 날까지. 물론 슬프죠. 동년배들이 은퇴해서 여유롭게 사는 걸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물론 몰라서 한 선택이지만 그래도 제 선택이었어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연금이란 게 젊을 때는 그 중요성을 몰라요. 30년, 40년 후 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은 정말 빨라요. 어느새 60대, 70대가 되어 있고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젊은 분들 제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연금도 저축도 건강도. 저는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감사합니다.